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요, 제가 조금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영상과, 얼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대주주 양도세 매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거의 그야말로 짱돌 매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시장을 보다 보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올해는 이미 가을 증시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증시 토크 끝까지 보아주시면은 그 의미,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히스토리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일이 이제 시작된 게 10년 전입니다. 2013년 이때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진다. 요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종목은 한 종목당 한 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대주주. 그럴싸하네요. 자, 코스닥은 50억, 50억 정도, 코스닥은 5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대주주. 그리고 이제 지분율 기준도 지금보다 높았어요. 저 정도면 대주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단위로 낮아지게 된데 2013년이 그 원년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 연말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12월에 매물이 갑자기 출회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주경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그해 11월 초중순에 시장에 악성 매물로 악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휘청휘청거린 그러한 일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배당락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매수하게 되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 이전에만 다운시켜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한 거액 투자자들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뭔가 손해본 것 같아. 왜 손해봤냐? 연말에 12월에 닥쳐가지고 내가 이 기준을 맞추려고 매도를 하고 봤더니 내가 매도한 물량이 주가를 폭락시킨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들이니까 주가가 급등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을 학습한 좀 자금 규모가 큰 거액 투자자들은 다음 해부터는 앞당겨서 좀 미리미리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투자자들은 12월에 뒤늦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된다 해서 매도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앞서서 11월 11월도 좀 빠른 것 같은데 싶은 분은 10월 9월 이렇게 이제 앞당기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년마다 하향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분들, 이거 연말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늘어났겠죠. 지금 현재 기준은 2019년에 하향되고 4년이 지났어요. 2020년에 요거를 이제 3억 원으로 하향하려다가 난리 났었고 2019년에 하향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새로운 분들은 12월에 매도해요. 왜냐하면 몰랐는데 닥쳐가지고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런데 학습한 분들은 조금씩 앞당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하향한 게 2019년이에요. 2019년에 하향하고 4년이 지났어요. 4년이면 이제 웬만한 분들 다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선에서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요. 점점점 앞당겨요.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연말에 가서 매도하는 경우도 일정 부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반기 내내 또는 가을에, 예,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물량이 쏟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증시가 하락한다? 그러면, 더 빨리 매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 현상이 가을에 좀 세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코스피 종합지수와 그리고 ADR 지표라고 해서 등락 비율,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나타내는 지표를 함께 표시했는데요. 작년에 가을에 이렇게 이제 ADR 지표가 100 언더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것도 심하게. 그 이유는 가을에 증시가 하락한 것도 있지만 그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도 등장하면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로 버팁니다. 뭐 지금 10억 원인데 대형주에서 10억 원 매물 던진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호가에서 그냥 퉁 하고 처리되잖아요.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하루 하한가 가거나 아니면 한 달 내내 주가 약세가 벌어질 만큼 큰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 가장 많은 종목수가 있잖아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ADR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닥쳐서 또 이랬는데요. 이건 또 작년에 좀 이유가 있었죠.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강행이었어요. 올해 그냥 강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연말 돼서 거의 한 20일 넘어서 합의가 되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속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어떡하지 했던 분들이 연말에서야 매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때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하반기 내내 ADR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100 아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더 엄밀하게는 5월 이후 재미없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빨리 했던 부분도 있지만 차별화 장세가 너무 심했습니다. 올해. 어디로 갔어요? 차별화 장세? 얘였죠? 2차 전지, 땡땡. 요 종목 사시려고 또는 땡땡땡 종목 사시기 위해서 다른 종목 다 팔고 심지어는 일반 종목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 다 팔고 절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을에요. 지난 여름, 늦여름 한 8월부터 조짐은 있었고요. 9월장을 보내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 2차 전지 관련주 또는 다른 주도주에 넘어갔던 분들 중에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추정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여져요. 해당 종목들의 생명력이 꺾인 이유가 수급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도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름을 달구었던 특정 섹터들, 앞에서 언급드린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테마주들, 이런 곳에서 대주주 양도세 매물들이 수급상에 불안을 만들면서 가을장, 좀 빠르면 여름부터 나타났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올해 초에 주식을 예를 들어서 1억 샀는데 어떤 종목 사놨더니 10배 올랐다. 순식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차익 실현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을 던졌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소형주들은 그분들이 빠져나가니까 거액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연중 내내 재미없었죠. 자,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종목 전체에 걸쳐서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연말에 또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들이 막 올라올 텐데 예년에 비해서는 이슈가 희석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게 선반영됐든 과거처럼 연말에 몰렸든 내년 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사죠. 분산했던 투자자들,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돼서 매도해서 현금을 들고 있던 종목을 흐트려 놨던 그런 분들이 다시 사들이면서 내년 초에 또다시 재밌는 증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떤 증시가 향후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편으론 수급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의 역효과도 긍정적인 역효과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토크 애청 감사합니다.